예, 오늘 스마트폰 부품 업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협력사겠죠? 네, 중국 업체를 조금 안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이건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뭐 단체가 한 겁니까?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랑 부품 네. 협력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협성의 자리일 수도 있고, 네. 뭐 또 다른 모임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어떤 협력사들의 어떤 단일한 목소리라기보다는 중국 업체의 어떤 저가 공세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 업체들이 어떤 그 가지고 있던 불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삼성 스마트폰도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얘기가 또 한 번 나온 것 같고, 이게 뭐 중국 업체를 아예 공급망에서 빼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물량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국내 업체를 배려해달라 이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계속 반복됐던 얘기 아닙니까? 예, 쭉 되었던 얘기고, 최근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뭐 네. 짧게 잡아도 작년, 길게 잡으면 3, 4년 전, 뭐 ODM 물량 늘어날 때, 이때부터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 가격이 싸니까. 예, 중국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 가격을 싸게 들어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이 기준은 명확히 모르겠는데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면은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보조금이 이제 이중으로 니네 지급되는 잘하는 거죠. 회사구나. 또 예. 더 젖질러 주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국내 업체들, 삼성 스마트폰 따라서 저기 베트남에 동반 진출한 업체들은 어쨌든 가격 때문에 여기 왔는데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더 싼 중국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삼성 국내 부품 협력사들은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품이 이제 폰에 들어가는데 예. 부품별로 조금 상해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예, 다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품이 있는데 네. 이 뭐 크게 영향이 없는 부품도 있고 네. 영향이 이미 들어와서 국내 업체들이 비중이 거의 없어지는 부품도 있긴 합니다. 네. 이미 없어진 부품 말씀드리면 렌즈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내에서 남아있는 렌즈 업체는 그 스마트폰 렌즈 기준으로 네. 세코닉스랑 코아시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코아시아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예, 계속 예전에- 적자 크게 내고. 예, 지금. 그게 코아시아는 뭐 카메라 모듈이랑 뭐 수직 계열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 디오스텍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어쨌든 네. 예전에는 코렌이라는 업체도 있었고 네. 코렌은 이제 물량이 거의 없어졌는데 네. 이쪽에도 물량이 없어진 이유는 저기 대만 나간정밀, 중국 써니옵티컬 이런 그게 업체들이 잘하죠. 예 네. 잘하기도 하고 캐파도 크고 이제 싸고. 저가에 넣어서 이제 물량을 늘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렌즈 업체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고사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뭐 그렇죠. 고사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지금 다 어려워. 예,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파트론, 엠시넥스, 파워로직스 이런 업체들이 좋았는데 어쨌든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졌고 지금 뭐 나머지 뭐 나무가 캠시스 이런 업체들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 아까 말씀드린 써니옵티컬 이 업체들이 그 트룰리 이런 업체들도 있고 계속 저가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요즘에 그 손떨림 방지 OIS 기능이 지금 갤럭시 A도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기술 방식이 프리미엄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다 OIS이긴 한데 이쪽에는 그 볼 가이드 액추에이터 방식이고 여기서는 뭐 스프링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중국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해소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다른 쪽은 좀 어때요? 카메라 뭐 쪽 말고. 네. 그리고 저기 커버 글라스 쪽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BL이라든지 렌즈 예전에 그 JNTC 같은 업체들이 많이 했던 건데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는 힌지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는데 폴더블 힌지 네. 이쪽에서 KH 바텍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 1세대 모델부터 쭉 해왔는데 올해는 그 폴더블 폰이 두 개인데 폴드가 있으면 펼치는 거 네. 플립 네. 플립 쪽에 그 중국 환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환리. 그렇군요. 예, 환리가 넘어섰고 그렇군요. 환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중 보조금 때문에 싸게 넣고 있습니다. 환리가 중국 안어에도 힌지를 넣고 있는데 물론 이 자동화된 측면도 있겠지만 라인이 이중 보조금을 안고 들어오다 보니까 뭐 KH 바텍 같은 업체들 국내 다른 힌지 업체도 있습니다. 에스코넷도 있고 네. 파이넴텍도 있고 네. AU플렉스는 아직 삼성전자 쪽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의 어떤 그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기판 쪽은 어때요? 기판 쪽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한 편인데 HDI 쪽은 예전에 삼성전기랑 대덕전자가 철수하면서 네.
국내에 있던 코리아 서킷 DAP 물량이 좀 늘어났고 그 두 네. 업체의 공장이 다 국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물량이 좀 덜한 편이고 대신 여기서도 이비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이비덴이 중국에 있는 베이징 공장을 패스트 프린트라는 중국 PCB 업체 매각했는데 그 업체가 계속 여전히 HDI를 삼성전자 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폰으로. 그리고 FPCB는 이미 시장이 많이 재편이 됐고 그래서 뭐 BH,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SI플렉스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고 품목별로 조금 뭐 이렇게 저사양 쪽은 뉴플렉스랑 SI플렉스가 많이 하는 형태로 돼 있긴 해서 FPCB도 중국 업체들의 영향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이게 뭐 얼마나 갑갑했으면 예. 야 그럼 중국 업체 좀 하고 우리 좀 많이 써주시면 안 돼요? 뭐 이거잖아요. 예. 근데 삼성도 삼성 나름대로는 좀 싸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화웨이나 뭐 샤오미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저가 라인에서 지금 엄청 중국 친구들이 엄청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삼성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부 부품 협력사들도 좀 그런 시각에 동의하는 면도 있긴 합니다. 프리미엄 폰 시장 애플 다 장악했고 나머지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말씀하신 화웨이랑 샤오미, 오포, 비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돌파구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원가 절감에 목을 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중국 부품업체 비중이 계속 늘어나 뭐 이대로 그냥 쭉 가서 그냥 어쨌든 싼 거 계속 갖고 오고 뭐 국내 업체들 다 고사하고 뭐 이렇게 생태계라는 게 이제 예. 아예 없어지다시피 해버리게 됐을 때 예. 분명히 추후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게 뭐 국내 생태계, 부품 생태계, 뭐 베트남에 가 있는 업체들 합해서 그게 좀 잘 조직이 돼야 삼성전자 폰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품질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쵸. 버즈 케이스 문제, 네. 그리고 폴드 그 뒤에 카메라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원가 절감 그리고 부품 협력사들이 수익을 남기기 힘든 구조 이런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폰이랑 나머지 중국 폰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남아 있는 게 삼성만의 뭔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차별할 수 있는 거는 뭐 디스플레이랑 뭐 카메라 모듈 몇 가지 있긴 한데 점점 이런 차이가 없어지면 그냥 애플과 나머지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10월 17일인데 오늘 그 조선일보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위기의 삼성전자 전문가 진단에서 황철성 교수님, 서울대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것 중에 마지막에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CEO들 연봉이 센데 단기 실적을 좀 잘 맞춰서 1년만 더 연장을 하면 엄청난 고액을 챙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R&D를 줄이고 모험적인 건 안 하는 분위기가 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뭐 본인 이렇게 저도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뭐 당장 싼 거 갖고 와서 지금 당장 맞춰갖고 하면 뭐 지금은 뭐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양쪽이 좀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국내 업체니까 우리 거 그냥 비싸도 써달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이고 좀 이렇게 지도 편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물량을 좀 이렇게 주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뭐 컨설팅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좀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뭔가 새로운 걸 같이 좀 개발을 해 나가면서 이제 뭐 일부 완전 싼 거는 뭐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중국 업체 걸 좀 쓰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 업체들도 좀 잡고 견인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그 모습 거의 안 보인단 말이죠. 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R&D라든지 단기성 R&D에 좀 소홀해지고 단기성가에 좀 더 급급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단이 일치하는 것 같고. 그 협력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는 우리가 뭐 좀 안 되면 자꾸 사람 보내가지고 이거 예. 뭐 요만큼 더 깎으세요. 뭐 물건 이렇게 만드세요 하고
엄청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막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채용돼서 하면 매출도 일로 가고 회사도 크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모습이 많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그뭐 R&D라든지 이런 거가 또 연관된 문제긴 한데 부품이 많이 좀 표준화가 되긴 했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사양을 적용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계속 모델을 줄이면서 부품을 사양을 이제 일치하게 만들어서 누구든 만들 수 있게 해서 결국은 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그건 할 수 있지만 중저가 시장에서 ODM도 팔아야 되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 어떤 삼성폰만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그거 없잖아요.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신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 협력사들은 그 본인 회사에서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매출이 적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그러니까 년째. 이 예. 시장은 재미없는 시장이 되었고 예. 우리 다른 거를 지금 잘 클 수 있어라고 뭐 상장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보면은 예. 다 강조를 그렇게 하긴 하던데 예. 그렇군요. 자꾸 해외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노바텍이라는 회사 DDI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예. 물론 애플이 아마 지정을 좀 그렇게 압력을 좀 가했겠지만 지금 한국 LX세미콘 물량 지금 많이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LG 쪽에서 컨트롤하는 거. 예. 아이폰 512 쪽 DDI. 예. 그러니까 자꾸 해외 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한국에 남아있을 회사가 없다. 좀 문제가 아닌가. 세트 쪽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삼성 폰이 계속 정체 아니에요 지금. 예,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2019년 2억 9,500만 대 끝으로 지금 2억 대 중반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예. 반등은 안 되고 예, 반등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점유율은 계속 뺏기고 어느 순간은 제가 볼 때는 화웨이한테 잡힐 것 같은데요. 화웨이가 이제 많이 회복했으니까 네. 점점 따라 올라올 거고 중국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그 스마트폰 팔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매년 한 달씩 1년씩 넘기면야 뭐 넘기는 거야 급하면 하지만 중국에는 좀 이 안 좋은 모양새가 계속 전망이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불안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근데 뭐 개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지금 약간 그 개선 여지는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대신 그 미국 정부에서 이제 또 미국 정부 얘기인데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나 관세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써니옵티크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는 지금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관세 그러니까, 피하려고. 예, 그러니까 네. 중국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관세라든지 이 제재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방린 이런 쪽에 삼성전자 그 공장이랑 거기 협력사들 공장 많이 있는데 거기 중국 사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공장을 짓고 식당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베트남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십니다. 이미 대비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아니 몇 년 전에 미국이 때려서 화웨이가 핸드폰 그 사업 공중분해 비스무리하게 됐다가 지금 뭐 다시 됐는데 예. 그때 때리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땐 진즉에 추락 기준 1등 자리 뺏기고 예. 그때 한번 안팎으로 좀 시끄러웠으면 예. 좀 뭐가 바뀔 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2019년 그때가 미국 네. 정부 제재해서 근데 어쨌든 그해 화웨이는 2억 4천만 대가 팔긴 했습니다. 근데 네. 2019년에 ODM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삼성 스마트폰 차원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가장 큰 외부 요인이었던 화웨이를 미국 정부가 이제 제재를 해주는 바람에 이게 유야무야되면서 이게 쭉 가게 되는 그래서 원가 절감, ODM 물량 많이 늘리지 못했지만 그것은 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ODM 물량을 그렇게 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화웨이 물량이 많이 늘어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19년 이때 네. 화웨이로 갈아탈 것이냐.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화웨이랑 물량 거래 많이 하는 걸 알면은 지금 그만하라고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화웨이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일단 많은 업체들은 일단 삼성전자로 하자 이렇게 해서 화웨이랑 거래를 끌었는데 화웨이랑 거래를 늘리던 업체들은 당시에 또 몇 년 안 좋아졌다가 작년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이지만 뭐 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